상담센터예요. 오늘은 사회 불안 장애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우선은 사회 불안 장애라고 하면은 어떤 거를 얘기하냐면은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 어떤 불안이나 어떤 두려움을 좀 보이는 경우 사회 불안 장애라고 얘기를 해요. 예전에는 사회 공포증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현재로서도 뭐 사회 공포증이나 아니면 사회 불안 장애 그렇게 얘기를 좀 나누고 있어요. 우선은 이런 사람들 특징을 좀 살펴보면요. 우선은 사회적 어떤 상황에 대해서 되게 극도로 좀 불안을 좀 많이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특정 공포 장애에서 유아나 어린 아이들은 이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좀 생각하고 그거를 좀 모른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유아나 아동 같은 경우에는 공포적인 그런 것들이 합리적인지 현실적인 건지 비현실적인 건지 그런 거를 좀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공포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를 좀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의 기질을 좀 보면은 되게 예민하고 어떤 완벽주의적인 어떤 강박적인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위험 상황이 오면은 좀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좀 강하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10대 청소년들이 되게 많고요. 유아 같은 경우에는 놀이 상황에 대한 어떤 거부,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어떤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어떻게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놀이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거부, 그다음에 아동이나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가지 않겠다고 등교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하고 관계 맺는 거에 대해서 거부해서 이제 그거를 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시험을 만약에 본다고 하면은 시험에 대한 어떤 불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를 좀 평가받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좀 많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애도 이제 공포로 인해서 공황 발작을 좀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 그런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왜 이런 장애가 좀 걸릴까요? 원인을 좀 살펴보면은 유전적인 부분이 좀 많아요. 그리고 교감신경이 너무 과도하게 활성되는 부분, 그 다음에 부교감 같은 경우에는 활성이 너무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교감하고 부교감이 이제 적절하게 이렇게 활동을 하고 이렇게 그렇게 좀 윤활하게 나와야 되는데 어떤 부분이 너무 과하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은 이제 좀 잘 안 나오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이유가 좀 있고요. 그러면 이런 장애를 어떻게 좀 진단을 하느냐 좀 살펴보면은 우선은 이것도 6개월 이상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환경 노출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좀 많이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유아 같은 경우 울거나 아니면은 너무 분노를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서 경기를 좀 일으킨다던가 아니면 말을 좀 안 하거나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타인에 대한 어떤 평가에 대해서 나를 혹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어떤 두려움 때문에 공격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부할 수도 있고, 어떤 만남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 환경을 좀 회피하거나 좀 참으려고 하는 것들이 좀 되게 부적절하게 보이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이 사람이 사회적 불안 장애를 겪고 있는지 안 겪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진단 내린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감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떻게 좀 감별을 하는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은 분리불안 장애인지 아니면 사회불안 장애인지 좀 감별할 필요성이 좀 있어요. 그리고 공황장애나 아니면 광장장애나 아니면 범불안 장애나 발달장애나 그런 그러니까 선택적 항구증을 좀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감별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아 같은 경우에는 분리불안이나 이제 선택적 항구증, 그다음에 사회불안 장애 이 부분이 좀 약간 좀 비슷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감별해야 된다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동반으로 좀 같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부분이 좀 같이 오느냐, 불안장애 중에서 이제 광장장애나 아니면 공황장애 아니면 범불안 장애 그런 부분이 좀 같이 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기분이 좀 이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기분 부전장애나 아니면 주 우울장애나 그런 부분이 좀 같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같이 올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 만약에 상담을 오게 되면은 어떻게 좀 상담을 하느냐 하면은 어떤 사회적인 상황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좀 호소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놀이 같은 경우에 놀이 상황에 놀이 과정을 좀 통해서 미술 치료 같은 경우 미술 어떤 작품 활동을 좀 통해서 불안을 좀 해소하고 안정을 좀 취하고 또 내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불안할 때 어떻게 좀 대처를 할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스트레스나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관리를 할지 그런 부분을 좀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아이 이 좀 양육 방법이 또 각각 사람마다 양육 방법이 조금씩 다르듯이 이런 아이들도 양육 방법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정해진 양육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에게 맞는 양육 방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부모 상담은 좀 같이 좀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아이 같은 경우에는 좀 되게 심한 경우 약을 복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항우울제를 좀 많이 처방을 받아서 먹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만개 항우울제라든지 아니면 세로토닌 제흡수 억제제라든지 그런 식으로 그런 약들을 좀 같이 복용할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 어머님들이 어떻게 좀 우리 아이 어떻게 관리해야 하고 케어해야 되는지 여쭤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 불안이 되게 높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불안을 좀 낮출 수 있는지 어떤 환경적으로 좀 안정되게 아이가 그런 부분들을 좀 제공해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가 어떤 다른 사람하고 어떤 관계 맺고 그런 부분이 되게 힘든데 아이가 잘했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칭찬이나 격려 같은 것들 해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부모가 함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괜찮아. 엄마 옆에 있으니까 괜찮아. 한번 해볼까? 그렇게 해서 아이한테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무슨 일이 생기지 않다라는 거, 안정하다라는 거 아이한테 알려줄 수도 있고요. 아이가 놀이 상황이 너무 재밌다. 다른 사람하고 만나는 게 너무 재밌다. 그렇게 아이가 어떤 즐거움을 좀 가져갈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간단하게 사회 불안 장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우선 사회 불안 장애라고 하면은 사회적인 어떤 상황에 대한 어떤 불안, 두려움을 좀 보이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6개월 이상 18세 이전 아이들이 좀 많이 경험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살펴보면 아이가 좀 안정될 수 있게끔 어떤 안전된 환경을 좀 제공해 해준다든지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는 게 너무 즐겁다, 재미있는 일이다 라는 거를 아이가 좀 알아갈 수 있게끔 다양한 아이가 여러 명하고 같이 만나는 건 어려워하니까 조금씩 그러니까 뭐 두세 명 정도 우리 아이 포함해서 한 2명 아니면 나중에는 한 3명, 4명 그렇게 좀 인원을 좀 늘려가면서 그렇게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가 다른 사람하고 만나는 거에 대한 어떤 평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를 좀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같이 좀 모색을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